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복층 3개를 한 번에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아마 30분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멘트하고 있는 걸 잘 들으셨다가 이따가 자기 전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단은 뒤로 가게 했다가 자기 전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강제로 잠이 아주 잘 올 겁니다. 솔솔 잠 잘 드시라고 제가 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그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세대들을 하나씩 제가 모아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지하 복층, 복복층, 복층. 이 중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는 4층 복층 타입인데요. 그거는 제가 영상에 왜 메리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영상 그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현장입니다. 여기는 15개 동인데요. 지금 이 앞은 공사 중입니다. 저기 2개 동을 먼저 지어놨는데 저기가 2차 분양이 시작되는 곳이고 이 옆으로 7개 동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동까지 전체 15개 동 대단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1차로 분양한 이 뒷동은 대부분 분양이 끝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3개의 복층 타입이 남아 있습니다. 9동의 지하 복층, 10동의 복복층, 12동의 4층 복층, 이렇게 3개가 남아 있는 건데 이걸 오늘 다 몰아서 한 번에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입지 조건 짧게만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야당역까지 걸어서 한 6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역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가서 제가 단지 배치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앞으로 이렇게 다리가 생길 거예요. 이 다리를 통해서 바로 앞에 있는 운정 호수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상가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보다 더 입지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9동, 10동, 12동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요. 주차 공간은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다 설명드릴게요. 9동, 10동, 12동 다 똑같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벙커형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겹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9동이든 10동이든 12동이든 다 똑같습니다. 주차의 폭 이런 것만 살짝씩 동마다 좀 다르고 세대당 한 대씩이지만 겹주차를 하셔야 된다는 거. 1차는 이런데 2차는 지금 제가 가보니까 겹주차 라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에 뷰도 좋고 겹주차도 아니지만 가격이 지금보다 1억 정도 더 비쌉니다. 복층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층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복층 기준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복층보다 1억이 더 넘게 비싸니까 이 자녀 세대 복층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공통적인 거라서 그냥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요. 각 동마다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바로 탑승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 복층은 1층에 있고요. 복복층은 3층에 있고요. 4층 복층은 4층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하 복층, 그 다음에 복층, 복복층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지하 복층 타입은 전용 면적이 22.8평, 실면적이 확장 포함해서 43평입니다. 세대 현관 양쪽에 신발장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3칸, 우측에 3칸 이렇게 있고요. 일괄차등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 바로 여기 좌측에 메인 욕실이 있어요. 양변기에는 비데가 있고요. 세면대는 상판이 좀 깁니다. 그래서 세면용품은 이 위에다 올려 두시면 되고요. 위에는 거울과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샤워 공간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타입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출이 좀 되어 있어서 샤워 공간이 살짝 좁아지긴 했지만 성인이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들어와서 좌측에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고
맞은편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보면 안쪽으로 살짝 돌출이 되어 있긴 한데요. 침실로 쓰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 이 방은 한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자, 드레스룸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역자 행거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 수납 다 가능하겠죠. 자, 들어와서 양쪽에 공간들 하나씩 봤고요. 바로 거실이 나옵니다. 자, 요 거실 사이즈는 아파트 84제곱미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의 거실 정도 되는 거실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 IoT 사용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일괄소등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른 타입들도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테라스가 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장 공사를 해서 이 위에 테라스를 더 넓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더 넓어진 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밑에 있다 내려가서 썬큰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요만큼이 더 넓어졌구나,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무튼 이 타입은 위에 층 테라스를 더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다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공간이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에는 위에대로 아주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향은 좋은 편인데,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해를 받는 데는 살짝 불리한 1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앞 살펴봤고요. 자, 주방은 위에 에어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보통 요 정도 면적이면 이 거실에만 에어컨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주방에도 하나 더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장님께서 센스 있게 하나 더 설치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 더 설치를 해 두셨고, 자, 11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양쪽으로 수납장이 분리가 되는데, 일단 좌측에는 냉장고 2대 있고요. 옆으로 가보면, 자, 여기는 수납장, 그리고 이 문은 열면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자, 문을 열면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자, 다용도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다용도실도 안쪽으로 꽤 깊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여기는, 자, 이렇게 안쪽이 선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납장을 달아놨습니다. 요새는 또 타워형 많이 쓰니까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놓고 쓰시면 되고, 그렇게 쓰면 그냥 여기가 다 남는 거라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다용도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후드가 천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메인 쿡탑이 3구 전기 레인지로 있는데요. 후드가 여기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 환기창도 있으니까요.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요리다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후드까지 작동을 시키면 냄새는 금방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맞은편으로 가면 전기밥솥을 놓는 공간이 있고요.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이고, 개수대 옆으로 광파 오븐 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식탁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앞뒤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개, 맞은편에 2개 하면 기본은 4인용인데 좀 밀착한다면 최대 6인용까지 사용은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 옵션 하나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전열 교환기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방들을 더 볼게요. 여기가 2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2번째 방도 침실로 쓰기에는 크기는 적당한데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은 있고요. 안방이니까 면적은 확실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방 안에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요. 보통의 드레스룸처럼 꾸며 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수납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수납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기본적인 수납만 가능하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두 번째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에 욕실인데요. 여기서부터 양변기, 세면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를 해놨고, 샤워 공간 문이 달린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샤워 공간도 넉넉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위에 공간은 다 봤고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복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복층이다 보니까 계단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계단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지하 복층입니다. 여기는 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작업실처럼 쓰면 딱 좋을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에어컨은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수대, 그리고 이후 전기레인지까지. 그리고 그 위로 후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전화를 잠깐 끊을게요. 자, 그리고 한쪽에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확보가 딱 알맞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있는데 포켓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양변기 세면대만 있습니다. 아래층의 화장실은 샤워는 좀 어렵습니다. 위에 거울 달린 수납장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선반도 제작은 되어 있는데 샤워기가 없는 건 여기가 계단 아래짜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샤워기를 이 공간에는 달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아래층의 테라스, 썬큰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꽤나 넓은데요. 자, 전체 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테라스 공간인데요. 꽤 넓습니다. 다시 안쪽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나 많이 넓은 공간입니다.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아래층 썬큰에는 수도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서 물을 쓰려면 안쪽에 화장실에서 호스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래층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다 한 게 요겁니다. 자, 요만큼의 면적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전에 와서 제가 촬영할 때는 이 면적만큼이 없었는데 이만큼 확장해서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테라스가 요만큼이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지하 복층부터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4층 복층 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 17.7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59평입니다. 자, 세대 연관은 지하 복층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살짝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본 신발장 3칸, 맞은편이 팬트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접이식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보관이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행거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 신발도 더 수납할 수가 있겠죠. 일괄 소등 버튼은 이 뒤에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좀 꺼 볼게요. 자, 이렇게 꺼 놓으면 라인 조명 빼고는 다 소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집이 어둡지가 않은데요. 다시 켜 볼게요. 자, 켜도 별반 다르지가 않죠. 제가 요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집 이따가 거실 쪽 가서 보시면 거실이 좀 막혀 있는 편인데 막혀 있음에도 채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집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방 에어컨이 있고, 자, 이 방 반듯한데 살짝 좀 돌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의 돌출이고,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매립형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수납도 가능하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이번에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는 역시 가능하고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은 지하 복층 타입하고 좀 다르게 돌출되어 있는 구간은 없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변기 세면대는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썼고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에어컨이 있고, 이 방은 첫 번째 방처럼 돌출이 되어 있는 구간은 없는데 그래서 네모 반듯한데 따로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옆에 창이 크게 나 있는데요. 자, 요 공간은 설계할 때 그냥 바깥에서 요만큼이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건물이 좀 독특하네, 외관이 특이하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 공간이 생긴 건데요. 여기는 진짜 서비스 공간이라서 건축주분이 뭐 따로 설치를 해주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입주를 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난 쓰고 싶다 그러면 난간 제거해서 아래쪽에다 데크 설치해서 테라스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인데요. 요 거실은 지하 복층 타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32평 아파트의 거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전열 교환기,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홈 IoT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일괄소등 장치 전자식으로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죠. 이런 옵션들은 세 타입 모두 다 똑같습니다. 창호 역시 LX 하우시스 이중창이고, 이게 거실을 보면 뷰가 딱히 없어요. 그죠?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밝은 편이다. 이게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도 똑같은 높이의 4층 건물이니까 해가 오후에는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은 오후가 조금 많이 지난 오후이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잘 안 보이는데 한 2시 정도만 돼도 채광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어둡지 않다,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대 현관 쪽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여기서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이 뒷동에 가운데 동에 있는 거거든요. 전체 15개 동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1차가 뒤에, 그리고 2차가 요 앞에 2동 먼저 지어놨고요. 그 옆으로 추가로 건축을 할 건데, 이 단지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일단 야당역이 굉장히 가까워요. 이렇게 내려가면 야당역인데다가 지금 요 다리 보이시죠? 요 다리도 추가로 건축을 할 겁니다. 공사를 할 건데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앞에 운정호수공원을 지금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단지로 많이들 보러 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은 주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방 스타일도 지하 복층처럼 추가 식탁을 설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지하 복층보다 더 넓게 식탁으로 쓸 수가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앞만 의자 4개를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뒤에도 있어요. 이 뒤에 가서 보면 또 의자 2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식탁은 기본적으로 그냥 6인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하 복층 타입은 최대가 6인용이었는데요. 이 타입은 기본이 6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주방 쪽에 에어컨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남은 옵션은 다 똑같아요. 냉장고 2대, 광파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다 동일하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자, 요것도 같고요. 이번에는 후드가 이렇게 내립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 환기창이 있어서 주방에 요 메인 구도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냄새가 많이 나거나 연기가 많이 나는 요리 할 때는 이 후드 가지고도 커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기창이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열어두게 되면 바로바로 환기가 되니까 좋겠죠. 자, 그리고 개수대가 바로 끝쪽으로 붙어 있고요. 옆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미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안쪽으로 꽤 깊은 편인데 살짝 돌출이 되어 있는 것 빼고는 꽤 깊어서 쓸만한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 자, 안방을 보도록 할게요. 에어컨은 역시 있고요. 안방이니까 이제 크기가 조금 더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픽스 창 2개가 한쪽에 있고요. 메인 창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를 보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이 꽤나 여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쪽에다가 수납장을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세면대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쪽 욕실에 세면대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자, 이 안쪽을 보면 양변기에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샤워 공간 이렇게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드레스룸 공간은 일자 형태인데요.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꽤나 깊습니다. 이게 한 3m가 조금 넘으니까 꽤나 깊은 공간이죠. 그래서 수납도 여유 있게 가능하고 환기창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은 모두 다 살펴봤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 아래쪽에 서비스 공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도구함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계단폭은 지하복층 타입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단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틀어서 올라가면 창이 크게 하나가 나 있고 양쪽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방부터 볼게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기역자로 생겼는데 꽤나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널찍하게 쓸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은 안쪽이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요. 전부 다 안쪽이 터져 있죠. 그래서 수납 꽤 많이 가능하고, 이 안쪽에 복층 욕실이 있는데, 복층 욕실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층의 욕실만 봤을 때는 이 집이 최고다 라고 할 정도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잘 만들어 놨어요. 안쪽은 전부 타일로 깔끔하게 우드 타일을 써서 마감을 해놨고요. 문도 잘 달려 있는데 샤워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잘 되어 있는 널찍한 공간입니다. 환기창도 바로 안쪽에 있어서 습기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안쪽으로는 세면대, 양변기 깔끔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욕실은 정말 베스트인 현장이 아닌가 싶고, 맞은편으로 가보면 여기가 복층의 거실이 됩니다. 이번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꽤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보조 주방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에도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고 채광도 좋은 편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인데 해가 잘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보조 주방 2구 전기 레인지 있는데 위에 후드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어떤 현장들은 복층에 올라가 보면 보조 주방은 있는데 후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개수대 옆으로 공간도 작긴 하지만 나와 있죠. 이 정도면 소형 냉장고는 딱 놓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리까지 확보가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역시나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지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수납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끝으로 이 집의 테라스 보고 복복층으로 건너갈게요. 자, 이 집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해서 쓰기 좋은 테라스로 만들어 놨고요.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있습니다. 뷰는 이 집은 양옆으로 앞으로 집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사생활 보호가 된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여기 뚫려 있는 이 난간 정도, 여기는 칸막이로 다 막으면 그래도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복층 타입 영상 촬영을 마쳤고, 이제 건너가서 마지막 복복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이 복층 타입에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복층 타입은 이자 지원을 3천만 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다 이 정도는 아닌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건축주분께서 이 타입만, 이 4층 복층 타입만 이자 지원을 3천만 원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입주금도 5천만 원이면 생애 최초의 경우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요 복층 타입 잘 보셨다가 나와서 다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복복층 타입 소개하러 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복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 24.9평이고 실면적은 3층까지 포함해서 65평으로 복층 중에서는 가장 넓은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현관이 많이 좀 달라졌는데요. 일단 안쪽으로 더 많이 깊게 들어가 있고 기본 신발장은 여기에 3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4층 복층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이 길어졌습니다. 깊이가 훨씬 더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는 접어서 보관할 필요가 없이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이거는 그냥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행거가 더 많이 길어졌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신발 수납 가능한 팬트리 장입니다. 일괄소등 버튼 뒤에 있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이 복복층 타입은 3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가장 아래층 이 공간에는 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넓게 거실, 주방이 있는 공간으로만 아래층을 만들어 놨고 침실은 이 바로 위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만 봤을 때는 뭐 단독주택보다 더 넓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넓고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가장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은 샤워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양변기하고 세면대만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 달린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서 보면 벽처럼 생긴 여기는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다용도실 공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수도나 이런 거는 따로 없지만 공간이 굉장히 깊어서 여기를 별도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 벽에 붙여서 테이블 설치해서 미니 바처럼 쓰시든 아니면 나는 식물을 좀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에 예쁜 화분이나 꽃들을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에 환기창도 크게 나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아래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방향 여기 복층 타입하고 똑같아요.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역시 뷰는 딱히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복층 타입이나 복층 타입이나 복복층 타입이나 이 남아있는 복층들은 뷰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치하고 이런 공간들 지하 복층이나 복복층 이거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창호는 똑같습니다. LX 하우시스 이중창이고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이 워낙 넓어서 대형 소파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그런 넓은 거실입니다. 자, 한쪽에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똑같고 아래쪽에 전자식으로 일괄소등 버튼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식탁 자리가 주방 바깥으로 아예 빠져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볼 때 한 8인용, 10인용까지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식탁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쁘게 쓰려면 8인용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에 환기창도 크게 나 있고요. 자, 이번에도 주방에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주방 스타일은 지하 복층하고 똑같죠. 11자 형태입니다. 한쪽에 전부 다 수납장인데 가운데 냉장고 2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광파 오븐 레인지,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그리고 개수대. 지하 복층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후드가 천장에 붙어 있는 방식이고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인데 바로 옆에 환기창이 있어서 좋습니다. 주방 스타일은 지하 복층하고 또 같습니다.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미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다용도실은 안쪽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또 한쪽에 홈을 파놨어요. 선반을 채워놨는데 여기에 세탁용품을 올려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 가장 아래층 공간은 다 봤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열면 청소 도구함으로 쓰기 좋은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에서부터는 이제 침실이 시작이 됩니다.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글라스 블럭으로 또 포인트를 줘서 시공을 해놨고요. 자, 올라가면 여기가 2층에서 쓸 수 있는 거실 공간인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인용 소파도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미니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2층의 메인 욕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부스 형태로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거울 달린 2단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거실에 인터폰 역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문자 확인은 2층에서도 가능하고, 모든 공간의 조절기 역시 다 3층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층마다 개별적으로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 에어컨 있고요. 자, 네모 반듯한데 안쪽에 수납 공간은 따로 없는 첫 번째 방이고,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에어컨이 있고, 첫 번째 방하고 크기는 같은데 달라진 점은 안쪽에 이렇게 깊게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거만 설치하면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안방은 이쪽에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이니까 공간이 많이 넓어졌는데요. 다른 안방들보다 더 많이, 요 폭이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충분히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은 이렇게 접이식 폴딩 형태의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안쪽까지 4m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행거가 일자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북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에 수납도 많이 가능하고 환기창도 크게 되어 있고요. 올라오면서 봤던 글라스 블럭이 있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포인트를 좀 줬고, 여기 북박이장도 이렇게 열어보면 기본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의 욕실, 비대 설치가 되어 있는 양변기, 세면대, 위에 거울 달린 수납장, 그리고 샤워 공간이 또 샤워 부스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공간도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남은 건 이제 3층이겠죠. 자, 3층으로 올라오면 한쪽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요. 올라오자마자 화장실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 또 공간이 좀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수납장 이렇게 낮은 거 또 설치해서 쓰면 이쪽도 수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복층의 욕실은 또 안쪽으로 많이 깊은 편이에요. 폭은 살짝 좀 좁은 감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셔도 그럴 건데 깊이는 꽤 되는 편인데요. 양변기, 세면대 다 있고, 역시 비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도 문이 달린 부스 형태로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이 메인 공간이 됩니다. 먼저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은 많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3층을 뭐 놀이방이나 작업실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소형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개수대하고 2구 전기레인지, 위에 후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가서 열어보면, 자, 여기에 보일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보일러가 한 대냐? 그게 아니고 다용도실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아래층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는 겁니다. 보일러를 두 대로 분리를 해 놓은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용량이 아무리 커도 한 대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여기 3층 공간의 층고 높은 편입니다. 일단 높은 쪽은 성인이 다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2m가 훨씬 넘으니까 높고요. 가면 갈수록 내려가기는 하는데 뭐 이쪽까지 성인이 꼭 굳이 와서 이렇게 머리를 댈 필요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성인은 다 서서 다닐 수 있는 복층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복복층의 테라스 나가서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복복층의 테라스 가면서 이렇게 살짝 넓어지는 그런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서 보면 조금 공간이 확장되는 그런 테라스 공간이고요. 전기 콘센트 수도는 이번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하 복층, 4층 복층, 복복층 이렇게 3개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모로 봤을 때 중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복층, 4층 복층 타입이 가장 현재로서는 좋지 않나. 그 이유는 일단 3천만 원의 이자 지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가운데 소개해드렸던 그 집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와서 3개 다 둘러보신 다음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 굉장히 길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을 텐데 만약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이 계셨다면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